안녕하세요. 부모 코칭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는 명코칭의 백명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은 이 요청이 뭐냐면, 코칭 요청이 자녀를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왜 공감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대화를 하고 싶대요. 이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자녀들도 만나보면 똑같았어요. 부모를 좀 더 이해하고 싶대요. 공감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화를 내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가장 세상에서 서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의 그 의미잖아요. 그런데 서로를 공감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느냐, 이게 이제 감정 코칭에서 핵심이고요. 본질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감받지 못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봤더니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욕구의 결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욕구의 결핍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모멸적 언어를 표출하는 걸로도 이어져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관계라고 했을 때요, 어떤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관계가 형성된다고 알고 있지만 오히려 사건에 대한 기억보다는 감정을 기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사건의 궤적 속에 감정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기억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들은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내 엄마는 나만 미워해. 언니만 예뻐하고 나를 미워해. 나만 미워해. 그리고 엄마는 나를 늘 무시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은 깜짝 놀라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 사건만으로도 그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대화를 하냐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엄마는 늘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이들은 그거를 감정으로 기억해서 그렇고요, 부모들은 그거를 사건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녀들은 그 사건보다는 부모가 했던 그런 어떤 언어 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걸로 기억하면서 부모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부모가 언제 엄마가 얼마만큼 그랬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감정이 그런 기억을 했다면 엄마가 참 미안하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미안함을 표현하는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관계를 좋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 코칭은 감정을 다루어서 어떻게 공감의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감정 다루기에는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감의 대화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감정에는요, 우리가 드러나는 건 감정이지만 그 안에는 그 감정 속에 의도하고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감정 안에 무의식적 생각이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헤쳐 나가는 거, 그게 감정 코칭의 핵심이고, 또 감정 코칭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감정 코칭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매우 유익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감정을 이해하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하고 결이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방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정 코칭에서의 이 핵심은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을 때 진짜 질문이 올라와요. 정말 내가 궁금하다고 했을 때 질문이 나오거든요. 부모 자녀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부모가 자기 자신보다는 자녀에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관계가 더 힘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빠진, 내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녀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너무나 큰 압박감이나 명령과 강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은 항상 선한 의도로 자녀들을 대하죠. 악한 의도로 대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행동에는 늘 선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적어도 부모니까 아이들 공부 습관만큼은 잡고야 말겠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공부 습관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들도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거고요. 공부 습관을 부모를 통해서 잡는 아이도 있겠죠. 소수는. 하지만 부모가 이렇게 해서 공부 습관을 잡았다라고 결과를 내기에는 너무 이거는 그 부족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공부 습관은 잡을지언정 다른 거는 놓친 게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부모와 자녀 간에 경험하고 있는 사례가 뭐냐면 휴대폰. 아이들이 너무 휴대폰을 많이 한다라는 것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휴대폰을 뺏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부모가 내 휴대폰을 뺏었다라는 것에 대한 상실감보다는 부모가 나에게 보인 감정적인 태도, 그걸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거 휴대폰을 뺏으면서 그냥 뺏지 않거든요. 아주 심한 말을 해요. 너 이렇게 휴대폰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아주 정말 심한 말을 하고, 그리고 이건 벌이야. 그리고 휴대폰을 뺏음과 동시에 아이하고 단절되어 버립니다. 대화도 하지 않고. 근데 이걸 반대로 하셔야 돼요. 휴대폰을 뺏었기 때문에 오히려 휴대폰을 뺏은 어떤 이런 행동을 상쇄시키는 아이를 사랑해주는 다른 행동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들어갔을 때 부모의 선한 의도가 드러나고 아이도 알게 됩니다. 자녀에게 화를 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감정 코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 감정 속에 들어있는 내 의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까지 우리가 감정 코칭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연애 코칭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 코칭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초등학생들, 고학년들이 제가 코칭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가장 그들에게 관심 있는 주제가 뭐냐고 물었을 때 연애였어요. 아이들에게 왜 연애를 하고 싶느냐라고 했더니 더 놀랍게도 외로워서였어요. 코칭으로 접목하지 않았다면 평생 외롭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을 거예요. 아이들이 말하는 외로움이 뭘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있는 또 그룹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연애를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든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외로운 게 힘든 거였어요. 왜 외롭냐면 남자친구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까 봐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대요. 아이들이 연애를 하는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제가 동시에 놓고, 이 외로워서 연애를 해야 되겠다, 연애를 하는데 외롭다라는 이 말로 제가 굳이 나서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제 질문 하나로 왜 연애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연애를 해서 어떤 점이 힘드냐라는 저의 질문 하나로, 감정 코칭 핵심이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연애를 하는 아이와 하지 않은 아이 모두에게 있는 고충은 뭐였냐면 헤어지는 게 두려움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연애도 그동안에 알아왔던 것처럼 실패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을 받아온 거예요. 부모나 학교로부터. 이 낯선 연애도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애 코칭을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헤어져야
잘 헤어지는 거냐는 것도 물어봤고요. 이 헤어짐이 두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연애라는 거를 고스란히 삶의 문제로 가져와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그 연애라는 주제로 코칭을 하니까 실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귀결이 되냐면, 아이들이 묻는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 남친인지 알아보나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내가 좋은 나가 됐을 때 좋은 남친도 알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내가 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였어요. 그게 자존감이란다 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을 때, 아이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이들하고 나눈 거는 질문 몇 가지였거든요. 저랑 같이 진행을 했던 선생님이 놀란 게 그거였어요. 아이들이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선생님 마음속에는 무슨 연애를 가지고 코칭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마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 코칭으로 진행하는 걸 보고, 아, 이 코칭은 이렇게 아이들의 자존감으로도 연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자존감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게 이런 감정 코칭의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